자,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필수의 이제 8번. 함수가 있을 때 f'1을 구하시오. 자, 이 전개해도 되는데요. 그죠? 전개해도 되는데,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해봅시다. 왜냐하면 우리가 곱하기 미분 배웠으니까. 자, 그러면, f'x 그러면요. 얘 미분하면 1이죠. 그죠? 얘는 없고, 그대로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. 플러스, 근데 이번에는 얘는 그대로 적어주고,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. 2x 마이너스 3. 이게 이제 곱하기 미분입니다. 다 된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 넣어주면 돼요. 1 집어 넣으면. 그럼 이제 f'1 그러면 여기 1 집어 넣으면 1 빼기 3 4니까 2고 그죠? 플러스 1 집어 넣으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요.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이건 뭐 연립방정식 문제네요. 자, f1 집어넣으면 4다. 그러면 그죠? f1 집어넣으면 4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다 이 말이네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분입니다. 미분해서 0 집어넣고 미분해서 1 집어넣고. 자, 그럼 얘를 미분하면 f'x는 그죠? 여기서 3a의 x제곱 그죠? 내리고 하나 빼고 얘는 이제 1차 함수니까 그냥 그대로 1차식이니까 그냥 요거 b 그대로 c는 필요 없고 요게 미분이죠. 자, 0 집어넣으면 b죠. f 프라임 0 그죠? 0 집어넣으면 요거 바로 0 되잖아요. 그래 b만 남습니다. 그럼 말 그대로 b가 마이너스 1 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a죠. 3a 플러스 b가 5다 이런 거죠.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겠네요. 그죠? a는 2. a가 2, b가 마이너스 1. 그럼 c는 3.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도함수 정의 문제 나왔네요. 봅시다. h 보세요. 플러스 h입니다. 플러스 h에서 플러스 3h까지 몇 칸입니까? 두 칸이죠. 그죠? 플러스 h부터 플러스 3h까지 이게 마이너스 같으면 4칸인데 이게 플러스입니다. 부호 잘 보세요. 플러스 h에서 플러스 3h까지는 두 칸이거든요. 그 두 칸 간 겁니다. 그럼 얘도 두 칸 가야죠. 그 두 칸. 그러면 2 곱한 거니까 그죠? 2 곱한 거니까 바깥에도 이렇게 2 곱해야 되겠죠. 그러면 도함수 정의 문제에서 자 얘는 뭐가 된다? 그죠? 2로 가는 거잖아요. h가 0으로 가면 2로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얘는 f'2가 된다. 그 다음에 곱하기 2다. 자,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. 이거를. 자, 그러면 얘 미분하면 되죠. fx가 있으니까. 미분하면 그죠? 3 내려오니까 4분의 3 x제곱 빼기 2 내려오면 그죠? 3분의 4 x 5는 상수니까 없고. 자, 요게 이제 미분입니다. 자,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 2 집어넣으면 4, 4 없어져서 f' 2 집어넣으면 3 빼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8 요래 되네요. 그러면 3분의 1이네요. 그죠? 그럼 3분의 1하고 2하고 해서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얘도 도함수 정의 문제입니다. 그죠? 자, 요거 봅시다. 요거. 이게 x가 2로 갈 때 x에서 2까지 x에서 2까지 자 2로 가죠. 그죠? 그래서 얘가 f'2죠. 그죠? f'2는 14 이 뜻이고요. 두 번째 얘는 x1, x1인데 x제곱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얘를 당연히 그죠? x 빼기 1 해주고 옆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죠. 그래서 이제 써주자면 얘가 그러니까 요거 빌릴게요. 요렇게 쓰는 겁니다. 요렇게 알겠죠? 그죠? 이렇게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1, x 플러스 1 이게. 자, 그러면 얘는 뭐다? 얘는 f' 1이다. 그 다음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다. 이래 되는 거죠. 그러니까
왼쪽에 요게 계산을 하니까 요게 되는 거예요. f 프라임 1 2분의 1. 그죠? 그럼 2분의 1 바로 넘어가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래 되는 거죠.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4. 그러면 이제 뭐 다 됐죠. 요거 f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4x 3승 그 다음에 2a x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. 2 집어넣으면 8 32 플러스 4a 플러스 b 2 집어넣은 겁니다. f 프라임이 이게 14. 그다음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플러스 b 1 집어넣으면 얼마다? 마이너스 4다. 이렇게 됩니다. 자, 빼볼게요. 빼보면 얘는 28 되고 그 다음에 2a 되고요. 없어지죠. 얘는 18. 그럼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. a는 마이너스 5. 그럼 a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20 되니까 12 14 되려면 b는 2 이렇게 구해집니다. 다 됐습니다. 그죠? 넣어서 이제 구하면 되겠네요. 자, 오, 갑자기 이제 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극한 문제가. 그죠? 극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미분 문제라고 생각하기 참 힘들 거예요, 이게. 왜냐하면 딱 봐도 극한이니까 봐요.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0 되고 위에도 1 집어넣으면 n승이지만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빼기 4니까 0. 이게 0분의 0꼴이거든요. 0분의 0꼴.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서 푼다 이래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1 집어넣어서 이거 조립제법으로 푸는 거겠죠. 조립제법으로. 풀 수 있겠죠. 조금 귀찮지만 풀 수 있습니다. 이거. 왜냐하면 이게 xn승이니까 1 놓고 이게 몇 개가 될지 모르죠. 그 다음에 마지막에 2 마이너스 3. 자, 이게 이제 n이 몇 개냐 이거죠. 이 개수가. 그죠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만약에 상수 하나 있고 이게 n승이다.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서 하면 이거 풀려집니다. 이거 이제 극한으로도 풀려진다는 거예요. 이거 풀립니다. 한번 해보시렵니까? 저 이게 몇 번 풀어봤는데 이게 애들한테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이거 극한으로 푸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. 그리고 실제로 극한으로 이렇게 하면 풀린다. 여기 1111 나오니까 그죠? 요게 x-1 떨어지고 여기 1 집어넣으면 나중에 10이 나오려면 n이 몇 성 돼야 된다. 이게 딱 나옵니다. 풀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래 푸는 건 아니고 일단은 요거예요. 얘를 fx로 생각할 수 있느냐 요겁니다. 요걸 fx로 생각할 수 있느냐. 요걸 fx로 생각하면 잘 보세요. f1은 3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f1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요게 얘를 f3으로 fx로 둔다면 3은 f1에 해당하는 거예요. 왜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 3 되니까.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.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 빼기 1에 xn승 플러스 2x를 fx로 준다면 얘는 fx 빼기 f1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fx를 xn승 플러스 2x로 둔다면 이렇게. 자, 근데 이제 보기가 어렵죠. 이렇게 보기가. 이걸 어떻게 이렇게 탁 찾을 수 있을까? 처음에 좀 헷갈리죠, 그죠? 어쩝니까? 찾아야죠. 자, 이러면 이제 결국 이게 뭡니까? f 프라임 1이 1이거든요, 이게.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n x의 n-1승이고 그 다음에 2x니까 플러스 2, 1에 됩니다. 자, 여기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? x에 1 집어넣으면 얘는 n, 그죠? 1의 n-1승은 1이고 그 n 플러스 2, 1에 되는 거죠. n 플러스 2. 자, 이게 얼마가 된다? 12가 된다. 그러면 n은 10이다. 이래 되는 겁니다. 요게 이해됩니까? 이렇게.
자, 이렇게 이제 도함수 정의로 바꿔서 푸는 거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에 요즘은 별로 권하진 않는 건데, 이거 한번 유용하니까 한번 설명을 할게요. 자, 이거는 이제 교과 외 과정입니다. 어떤 거냐면, 로피탈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,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. 로피탈의 정리라는 거는, 자, 얘가 0분의 0꼴이잖아요. 그러면 쟤를 얘만 미분합니다. 이게 통째로 미분하는 게 아니고요. 분모만 미분합니다. x-1 미분하면 1이죠. 위에 거 미분하면 n에 x에 n-1 그죠? 플러스 2, 1이 됩니다. 3은 없어지고. 자, 그럼 리미트 여기서 n x에서 1 집어넣으면 얘는 부정연꼴이 아니에요. 그건 1 집어넣으면 바로 n 플러스 2가 돼요. 이게 12다.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. 이게 로피탈의 정리라는 겁니다. 이게. 자, 이게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은 벗어나는 건데, 이게 꽤 유용하게 어려운 극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라 갖고, 생각 밖으로 알고 있는 학생도 많고, 선생님들도 많이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이제, 극한값일 때 0분의 0꼴일 때 아예 미분해서 풀 수 있다 이런 거예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. 우리 예전에 보면 자 봐봐요. 극한 문제 풀 때 이런 거 있었잖아요.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-3에 x3승 마이너스 27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습니까? 0분의 0꼴이니까. 그죠? 위에 이렇게 x-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그죠? 리미트. 그래서 이 약분해서 이제 3 집어넣으면 9, 9, 9, 27. 자, 이렇게 풀었죠. 그죠? 자, 이거를 봐요. 0분의 0꼴이잖아요. 요거 미분해봐요. 얼마입니까? 1. 이거 미분하면요. 3x 제곱. 이거는 0 되니까요. 그죠? 자, 이번에 3 집어넣어봐요. 얼마입니까? 27.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거든요, 이게. 그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거든요. 그게 조금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.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.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, 자, 극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값 근처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. 크기를 비교. 아주 작은 3 근처의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이 분모 함수랑 분자 함수의 크기 비교입니다, 이게. 그러니까 3 근처에서는 x-3이 움직이는 값보다 x3승 마이너스 27이 움직이는 값이 27배나 더 크더라. 요겁니다. 이 극한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. 자, 근데 미분이란 거는 잘 봐봐요. 미분이란 거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y값의 변화, 이게 기울기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짧은 기간 동안, 그죠? 얘가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얘는 27의 기울기를 가진다면 이 값이 그대로 극한값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. 똑같은 거예요. 그 기울기가 값의 속도하고도 같다는 얘기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분해서 쓴다는 게 직관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. 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게. 이해됩니까? 됐으면 좋겠는데. 자, 하여튼 그런 거고. 근데 이 로피탈의 정리는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. 가끔씩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가끔씩. 자,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한 김에 살짝 넘어가자면, 이게 0분의 0꼴은 돼야 되고요. 그죠? 0분의 0꼴은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쓰는 건데, 미분을 했을 때도 당연히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. 이건 당연한 거고, 그때도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면 안 돼요. 이 분모가. 0분의 얼마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. 그죠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그래서 요게 우리가 A점에서 찾아볼 때, 우리가 이 원하는 점에서 찾아볼 때, 그때 미분이 가능하고,
그 다음에 그때 0분의 0꼴이고, 그죠? 그때 0분의 0꼴이고, 그 다음에 그놈을 미분했을 때도 극한값이 존재하면, 그때는 이 로피탈의 정의를 쓸 수 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됩니다. 대부분은.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안 되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. 안 되는 문제도. 이제 그게 좀 위험해요. 그래서 요즘은 굳이 로피탈의 정리를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경향 설명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로피탈의 정리를 쓰고 아주 드문 이 경우에는 로피탈의 정리를 쓰면 안 된다. 이거를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. 그게.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써보세요. 이제 써보다가 이제 틀리는 것도 괜찮죠. 옛날에는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. 실제로. 요즘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. 그게. 하여튼 요것도 유용한 거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나름 괜찮은 거니까 그죠? 요런 문제 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. 아 이런 거 0분의 0꼴 미분해서 바로 풀면 되네. 극한 문제인데 요런 거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서 한번 써보는 거 괜찮을 겁니다. 근데 중요한 시험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. 그죠? 그냥 fx, gx 아무 뜬금없이 이렇게만 나올 때는 그죠? 이게 미분이 가능한지 뭐 미분이 뭐 어떻게 됐을 때도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를 때는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.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로피탈의 정리를 써서 굉장히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자, 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 로피탈의 정리 자체를 익히기를 결론적으로 좀 권해 볼게요. 쓰세요. 자,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 중요합니다. 중요 미분 가능. 미분 가능. 자, 외우세요. 미분 가능. 1번 함수 값이 같다. 2번 미분 값이 같다. 자, 이 두 개를 외우세요. 미분이 가능하려면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미분 값이 같아야 된다. 자, 우리가 물론 배운 거에 따르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제 좌미분계수, 우미분계수 뭐 같아야 되고 이러는데 자, 실전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우측, 좌측을 나눠줍니다. 우리가 굳이 좌미분, 우미분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연속이고 함수값이 같다. 그죠? 이 말은 함수값이 같다는 말은 연속이고 즉 끊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죠? 그 다음 미분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매끄럽다는 얘기입니다. 매끄럽다. 이게 뾰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. 그죠? 그래서 미분 가능은 한마디로 익히면 이런 겁니다. 좀 쉽게 초딩도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이런 겁니다.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. 이게 미분 가능이에요.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. 매끄럽게 연속이다. 요겁니다. 그래서 미분 가능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값이 같다, 미분값이 같다. 자, 이거 두 개 풀면 된다. 이렇게 아예 문제를 외워버립시다. 풀이를. 그러면 편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함수값이 같다. 자, 어디서? 1에서죠, 당연히. 1 집어넣으면 4.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. 그죠? 첫 번째 함수값이 같답니다. 그 다음 미분값이 같다는 당연히 미분해야 됩니다. 위에 거 미분하면 6x고요. 그죠? 밑에 거 미분하면 a입니다. 여기 미분입니다.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6. 얘는 집어넣을 필요 없죠. 상수니까 a. 됐습니다. 함수값이 같다. 미분값이 같다. 그럼 a는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2. 이렇게 풀면 됩니다. 자, 이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. 미분 가능. 꼭 익히세요. 미분 가능. 함수값이 같다. 미분값이 같다. 별 한 개 더 칩시다. 3개. 중요합니다. 자, 이번에는 나머지 정리네요. 기억이 참 그죠? 떠오르죠?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그죠? 곱셈 공식 배우고 나서 바로 나머지 정리했던 기억. 그죠? 나머지 정리 뭡니까?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다. 이거죠, 그죠? 여기에 맨날 끼워 넣어서 풀었잖아요. 지금도 해봅시다. 이대로 나누어 떨어지도록.
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이게 R이 없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러면 얘는 A고, 그죠? X 3승 AX 제곱 플러스 B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나누니까 Q만 있더라. 요겁니다. 이렇게. 나머지는 없다. 자, 우리가 이럴 때 예전에 어떻게 풀었습니까? 당연히 이거 이쪽 0되게 풀었죠. 그래서 X 2 집어넣습니다. 2. 당연한 겁니다. 요렇게 풀었잖아요. 그럼 2 집어넣으면 얘는 8. 그 다음에 얘는 2 집어넣으면 4A 플러스 B. 그럼 2 집어넣으면 0. 이래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안타깝게도 미지수는 두 개인데 집어넣을 게 하나밖에 없죠. 완전 제곱식이라서. 그죠? 여기 안 풀리죠.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이 부족한 겁니다. 그래서 원래 보통 이런 문제는 이래 나오죠. x-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뭐 x-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1로도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해갖고, 그죠? 2도 넣고 마이너스 1도 넣고, 그래서 2 넣어도 0, 마이너스 1 넣어도 우측은 0. 자, 보통 이렇게 푸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 제곱으로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한 개를 조건을 더 찾아야죠. 그럼 나머지 정리, 인수 정리로는 이게 안 풀립니다. 안 풀립니다. 그럼 안 풀리면 고1 때는 이걸 못 풀었느냐? 그건 아니죠. 이거 실제로 나누면 됩니다. 응? 이거 무식하게 나누기 하면 됩니다. 무슨 말인가 하니 x 3승 ax 제곱 플러스 b에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누어 가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 부분 나머지 이 떨거지 부분 있죠. 마지막에 이 부분을 0 만들면 이렇게 돼요. 0 만들면 나머지 정리 형태로 깔끔하게 못 푼다는 거지 나누기 하면 풀립니다. 이 착각하면 안 돼요. 예전에도 이런 문제는 그냥 안 되면 이렇게 풀었습니다. 나머지 정리 배웠다고 나머지 정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나머지 정리는 좀 편리한 식이지 만능인 식은 아니에요. 자, 근데 하여튼 이때 나머지 정리로 못 풀어서 우리가 좀 고생해서 푸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미분을 배웠으면 이 고생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기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. 미분을 해볼게요. 그럼 얘는 3x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되고요. 그죠? b는 없고,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곱하기 미분이니까 하나씩 하면 되거든요. 앞에 거 미분하면 2의 x-2, 그 다음에 qx,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두고, 그죠? 뒤에 거를 이래 뭔지는 모르지만 q에 이렇게 프라임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. 얘 미분했다. 자, 이래 되면 잘 보세요. 여기에 2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오른쪽이 바로 또 0이 돼버려요. 그럼 여기 2 집어넣으면 12 플러스 4a.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순수하게 복잡하게, 그죠? 이게 어쩔 수 없네. 나머지 일일이 다 해야 되네.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. 이런 거 괜찮죠? 이런 거는. 그러니까 예전에 좀 곤란했던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문제를 미분을 배움으로써, 그죠?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.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.